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거래대금을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조밖에 안 터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정말 약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6조밖에 안 터졌어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면 코스닥인 줄 알겠습니다. 코스피인데 8조밖에 안 터졌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뉴스를 봐도 뭔가 애매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매매할 만한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돈은 좀 약했어도 매매할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었다. 일단 오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테마가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많은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서 격차를 벌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관련주인 승일, 대원전선, 덕성우, 히림, 웹스, 덕성, 애니능률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가 오랜만에 이렇게 단체로 강하게 시세를 뽑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대원전선을 매매했어요. 승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초반부터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되기도 했고 너무 조금 대금이 약한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는 부합하지 않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않았었고, 일단 히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보면 굉장히 강했거든요. 파동도 결과적으로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차트도 또 신고가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 히림을 보지 않고 제가 들고 있었던 네온테크랑, 제가 어제 종가에 네온테크를 샀었거든요. 그 네온테크랑 PHC를 매매한다고 이때 히림을 보지 않았었는데 히림이 다 오르고 나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할 때, 지지부진하다 보기보다는 횡보를 보여줄 때 대원전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원전선이 더 세게 치고 올라가나 싶어서 유럽군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오늘 저는 대원전선을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윤석열 관련주는 매매를 안 했고 대원전선에서 만족스러운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PHC 이 종목을 매매했어요. PHC 죄송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PHC를 매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재료가 있었죠. 보시면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 국내 판매 소식의 급등, 이렇게 뉴스가 뜨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갭을 많이 띄운 다음에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고점을 다시 넘기면서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을 정말 많이 뽑았죠. 여기를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PHC라는 종목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도 1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 PHC라는 종목은 매매하는 명분에 있어서 충분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H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고, 그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팔았냐면 PHC는 이쪽 테마가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이 PHC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상승했거든요. 이때 강하게 상승할 때.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녹십자 MS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약했습니다. 그쵸? 근데 반면에 윤석열 테마, 대원전선, 덕성우, 히림은 이 상투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PHC라는 종목을 여기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을 때 얘는 오면 한 1% 정도에서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테마긴 하지만 완전 개별주로 바뀌어버렸고, 반대로 윤석열 쪽에서 상투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도 그쪽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팔았는데 결국 못 갔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딱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얘랑 지금 경쟁시 되고 있는 그 종목들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배워볼 수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HC를 여기 산 거 다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오전장에 무학도
잠깐 여기서 매수하고 팔고 나왔습니다. 뭐 이 파동을 먹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중한 건 PHC였고 그리고 윤석열 테마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뭐 크게 욕심을 내진 않았습니다. 뭐 제주 맥주랑 무학이 올라가는데 무학만 여기서 잠시 트레이딩하고 그 이후엔 하진 않았습니다. 뭐 오늘은 그 PHC, 대원전선, 히림 이쪽이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장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공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네온테크를 종배를 했었거든요. 제가 잘 참고 있다가 네온테크를 종배했는데 일단 이때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 때문에 충격이 있었죠. 일단은 제가 매매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매한 보여드리면요, 제가 요때부터 계속 삽니다. 요때부터 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사죠. 이걸 왜 이렇게 매매했냐면요, 결국 수익을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냐면, 일단 어제 이렇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충격. 이렇게 파동을 잘 그리고 나서 충격 때문에 하락했어요. 충격 때문에. 근데 다시 이 충격이 언제 있었냐는 듯 급하게 말아 올리고 이전에 만들었었던 고점까지 한번 넘겨놨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충격이 있기 전, 이 뉴스가 있기 전부터 세력들은 이미 올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충격이 있기 전부터 세력들은 오늘 이 38을 내가 만들어야지 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올려놓는 걸 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 얘는 결국 이 주가를 유지하고 싶구나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진행한 거예요. 하락할 때 좀 받아본 거죠. 근데 시간 외에서 적자 공시가 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재죠. 적자 전환했다, 적자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시에서 2.3%, 2.4%까지 간 것까지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5시 38분인가 그때 공시가 뜨면서 갑자기 종가에는 마이너스 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종목의 분차트, 좀 전에 만들었었던 그 흐름, 세력들은 올리려는 계획이 강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시간에서 저런 공시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개인들을 털고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들을 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일단 거래대금이 2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어제 보면 이 종목이 코스닥 급등주 중에서는 가장 센 거래대금이었거든요. 거래대금이 2천억이나 터졌는데 이 공시 하나로 세력들이 이 시간에서 물량을 다 털 수 있을까?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넘길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봤을 때 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경험상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초대형 악재라고 한다면요, 다들 던지고 보겠지만 적자 뉴스가 뜨기 전까지 이미 시외에서 2% 정도 올랐었던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시간에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났죠. 종가 베팅을 하고 시외에서 뭐 안 좋은 뉴스가 뜨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한 것은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를 때 어제 드론 쪽 관련해서 테마주의 대장주로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도 이 정도 공시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가 부근에서 3만큼 더 샀어요. 3만큼. 그래서 여기서 좀 팔고 결국 수익으로 빠져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려면 항상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조절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몰빵한다, 이 못 버팁니다. 제가 여기서 비중 조절을 했고 여기서 산 만큼 더 살 수 있는 예수금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지, 여기서 한 번에 몰빵하면 아무리 고수를 한다 하더라도 버티기는 힘들 거예요.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저는 악재가 조금 없다라고 악재가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더 사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거창한 느낌을 말했지만 오늘 매매하는 중에 공시가 떴어요. 적자는 맞지만 단기 순이익을 잘못 기입했다. 오기였다. 뭐 순이익이었나? 그걸 뭐 400억인가? 그런데 뭐 400만 원으로 막 기입되고 그랬더라고요. 뭐 자세히 뭐 보진 않았지만 이미 제가 매매를 하고 거의 수익을 보던 시점이어서 뭐 결국 수익으로 나왔지만요. 이게 대한민국 주식의 현실이지 않나 싶어요. K 주식의 현실. 뭐 네온테크는 뭔가 세력이랑 같이 뭐 수상하기도 하고 일부러 약간 개인을 터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안 좋고 누구는 좋다, 누구는 괜찮다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거에 맞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PHC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여기 올라갈 때 얼마 전 뭐 휴마시스 올라갈 때 그림이랑 좀 비슷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없었던 연속 거래대금이 보이길래 뭐 이 종목에 수급이 몰리겠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뭐 네온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괜히 물려있으면 막 종토방 가서 아 이거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비중 조절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 종목은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